어머니의 장례를 마친 후 한 남자는 7일 동안 매일 밤 꿈에서 어머니의 두려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마치 무언가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남자가 꿈속에서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으려고 시도할 때마다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그림자는 어머니와 함께 있다가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기이한 꿈 때문에 남자는 불안감을 느꼈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무덤을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덤의 뚜껑이 열리는 순간 모두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관 안에는 어머니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과 7일 전에 묻힌 시신이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뒤에서 끔찍한 일을 꾸민 것일까요?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며 남자의 꿈에 나타난 검은 그림자는 이 모든 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 이상하고 섬뜩한 이야기를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새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중국 후난성 샤오둥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기묘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스치우라는 이름의 남자입니다. 탕스치우는 산속의 작은 마을에서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나이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생활은 어려웠지만 가족은 여전히 화목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2월 그의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탕스치우는 깊은 슬픔을 억누르고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의 장례를 가능한 한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를 매장한 후 탕스치우는 심신이 지쳐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깊은 밤, 탕스치우는 갑작스럽게 깨어났고 온몸에 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꿈에서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야위고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으나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본 탕스치우는 급히 달려가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이 무엇인지 물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어머니와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기이한 꿈을 떠올리며 탕스치우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식은땀을 흘리며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하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여긴 탕스치우는 그날 꿈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그 다음날 밤에도 그는 똑같이 어머니가 나오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꿈에서는 어머니의 팔에 여러 흉터가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탕스치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검은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고 그는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탕스치우는 이 이상한 꿈에 대해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가족들은 그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만들어낸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푸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탕스치우가 효심이 깊은 아들로 유명했습니다. 어머니 생전 그는 정성껏 어머니를 보살폈으며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약을 구해오곤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며칠 동안 꿈에 나타나는 일이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탕스치우는 자신의 마음 한편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7일 동안 매일 같은 꿈을 꾸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꿈의 시작은 약간씩 달랐지만 마지막 장면은 항상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매우 두려워 보였고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어머니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이라면 단순한 악몽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이런 꿈이 7일 연속 반복되자 그는 마음속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생전에 미처 이루지 못한 무언가를 자신에게 부탁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그의 이야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저 꿈은 꿈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탕스치우는 꿈속에서 본 어머니의 두려운 얼굴이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단순한 상상으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분명히 중요한 비밀을 전하려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랜 고민 끝에
그는 이 일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침 7일째 되는 날, 지역의 관습에 따라 가족들은 무덤 위에 새 흙을 덮는 의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탕스치우는 이 기회를 이용해 어머니의 무덤 상태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묘지에서 모든 의식을 마친 후 탕스치우 가족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흙이 금세 무덤 위에 덮였고 가족들은 향을 피우고 절을 한 후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중간 한 젊은이가 길가에 떨어진 털모자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젊은이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고 탕스치우의 아내는 그 모자가 시어머니의 것임을 알아차리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모자가 원래 어머니의 관안에 함께 묻혔던 물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탕스치우는 모자를 확인하러 달려갔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어머니의 관에 넣어준 모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모두 소름이 돋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탕스치우의 동생 탕샹위는 이 모자가 정말 어머니의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고 말했습니다. 탕샹위는 이 모자가 단순히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탕스치우는 이 모자가 어머니의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짜고 무늬를 새긴 모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이 모자를 관에 넣어달라고 당부했으며 가족들은 실제로 그 요청을 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더욱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 모자가 길가에 나타났을까요? 탕스치우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고 7일 동안 반복된 기이한 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 꿈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며 어머니가 분명히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자 탕스치우는 망설임 없이 삽을 들고 어머니의 무덤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 만류했는데 탕스치우가 무덤을 파헤쳐 확인하려는 의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몇몇 언로들은 무덤을 파헤치는 행위가 고인에게 불경스럽고 가족에게도 좋지 않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탕스치우는 이런 모든 만류를 무시하고 설령 불경한 행위라 하더라도 무덤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아무 일이 없다면 어머니께서 7일 연속으로 제 꿈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께 분명히 무언가 도와달라는 일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탕스치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의 동생 탕샹이는 어머니의 관에 들어있던 모자가 도로에서 발견된 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탕샹이는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열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탕샹인의 말이 이치에 맞다고 여긴 가족들은 결국 동의했고 모두 함께 삽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이 드러났고 이를 본 탕스치우는 관을 열 준비를 하기 위해 직접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삽으로 살짝 밀었을 뿐인데 관 뚜껑이 쉽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관은 묻힐 때 나사나 못으로 단단히 고정되기 마련입니다. 관 뚜껑이 이렇게 쉽게 열리는 것을 본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관의 내 모서리를 확인하던 그는 갑자기 크게 소리쳤습니다. 관 뚜껑이 이미 이전에 뜯긴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탕스치우 형제는 함께 조심스럽게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펼쳐진 장면은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관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관 안에는 고인의 시신이 사라져 있었고 남아있는 것은 몇 벌의 옷과 수의뿐이었습니다. 탕스치우는 무너져 내리며 땅에 주저앉아 어머니를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이 기이한 사건을 두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단지 일주일 전에 묻힌 시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시신이 사라진 후 형제들은 모든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 사방을 수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고작 일주일 전에 묻힌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면 짧은 시간 안에 멀리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전체에 탕스치우 어머니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다양한 추측과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인이 부활하여 관 밖으로 나와 마을을 배회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밤에는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이를 찾지 못한 야생동물이 고인의 시신을 먹어치웠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어머니가 좀비가 되어 관을 뛰쳐나왔을 것이라는 황당한 추측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머니가 사실은 죽지 않았고 죽은 척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견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는데 죽은 척하지 않았다면 시신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리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고인이 노쇠하고 병약했기 때문에 못으로 단단히 고정된 관뚜껑을 열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도굴범들이 관을 열어 값비싼 물건을 훔치고 시신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 친척은 어머니의 관 안에는 값비싼 물건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관에 넣어드린 것은 평소에 착용하시던 몇 개의 은팔찌뿐이었고 그조차도 큰 가치가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의견은 누군가 탕스치우의 어머니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탕스치우 형제가 누군가와 갈등을 겪어 복수를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탕스치우는 문득 2010년 10월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한 사람이 그의 형수의 조상묘에 분뇨를 던져 복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나 고민하며 혹시 그 때문에 어머니의 시신이 도굴당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탕스치우는 자신이 마을에서 누군가와 어떤 불화를 겪었는지 떠올리려 했지만 별다른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 마음씨가 착해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항상 돕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특별히 원한을 가진 적도 없었기 때문에 누가 자신을 겨냥해 이런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땅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고통스러워하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찾아 제대로 매장하지 못한다면 그는 조상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탕 형제는 어머니의 시신이 사라진 미스터리한 사건이 인간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낮에는 단서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 탕스치우는 어머니의 묘를 밤에 감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이른 저녁을 먹고 가족들이 깊이 잠든 틈을 타 몰래 묘지로 향했습니다. 그는 키를 넘는 풀숲을 찾아 몸을 숨긴 뒤 따뜻한 외투를 걸치고 풀숲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산속의 밤은 꽤나 추웠고 가끔씩 찬바람이 지나가면서 탕스치우는 공포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기 위해 술병을 꺼내 몇 모금 마셨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그는 갑자기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탕스치우의 어머니의 무덤을 흘기 바라보더니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무덤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곳에는 단 2개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탕스치우의 어머니의 묘, 다른 하나는 반달 전에 묻힌 이웃 노인의 묘였습니다. 검은 그림자는 삽을 들고 이웃 노인의 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탕스치우는 나무 막대를 들고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뜻밖의 소음을 내고 말았습니다. 소리를 들은 검은 그림자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전속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탕스치우는 그를 쫓으려 했지만 끝내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탕스치우는 이 일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한 마을 주민이 그의 집으로 찾아와 중요한 정보를 털어놓았습니다. 이 주민은 10여일 전 한 남자가 묘지로 숨어들어 탕스치우의 어머니 묘 근처를 서성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그 검은 그림자는 덩지에산 산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덩지에산은 외딴 묘지 지역으로 대부분의 묘가 주인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주민은 어머니의 시신이 사라진 사건이 그 수상한 남자와 반드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덩지에산 묘지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으며 특히 밤중에는 더 위험했습니다. 더구나 깊은 밤중에 한 사람이 묘지에서 다른 묘지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탕 형제는 상황을 세밀히 분석한 후 이 사건에 분명히 음모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즉시 모든 친척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모두 함께 덩지해산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들이 도착한 곳에서는 더욱 끔찍한 광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탕스 치우와 친척들이 덩지의 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언덕 비탈에 놓인 손수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손수레가 완전히 멀쩡했고 최근에 사용된 흔적이 있으며 우연히 방치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두고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수레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깊게 파인 구멍이 하나 있었고 그것은 마치 동굴처럼 보였습니다. 구멍 위는 비닐 시트로 덮여 있었으며 주변에는 가파낸 듯한 흙이 부드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덩지의 산은 외딴 묘지로 유명한데 누가 이곳에 손수레를 두고 폭 3m, 깊이 2m에 달하는 구멍을 파놓았을까요? 그리고 이 구멍은 무엇을 위해 사용된 것일까요? 그들은 의문을 품고 각자 흩어져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젊은이가 앞에서 비명을 지르며 기이한 것을 발견했다고 외쳤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새로 파낸 듯한 흙구덩이였고 위는 여러 개의 나무 판자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비닐 시트가 씌워져 있었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벽돌로 눌러져 있었습니다. 이 이상한 구조물을 본 탕스 치우와 그의 가족들은 비닐 시트를 걷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닐을 걷어내자 그들은 악취가 진동하는 수위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탕스 치우가 수위를 들어올리자 새로 파낸 흙구덩이 아래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덩이 맨 아래에는 또 다른 비닐 시트가 있었고 그것을 걷어내자 나무 판자가 나타났습니다. 나무 판자의 틈새를 통해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탕스 치우는 급히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모두 함께 나무 판자를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작업을 하던 중 그들은 어머니의 시신이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모두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은 여전히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를 본 순간 탕스 치우는 눈물을 쏟으며 어머니에게 계속 사죄했습니다. 모두가 탕스 치우를 위로하며 시신을 밖으로 옮기려 했지만 한 남자가 빠르게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알고 보니 탕스 치우의 발 아래에 또 하나의 나무 판자가 있었고 그 아래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탕스 치우는 어머니의 시신을 신속히 밖으로 옮기게 했고 자신과 몇몇 젊은이들은 아래 나무 판자를 계속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나무 판자가 모두 제거되었을 때 그들 앞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구덩이 아래에는 이미 부패하여 악취를 풍기는 또 다른 시신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러 구의 시신이 이곳에 나타난 상황에 누가 이렇게 몰지각하게 고인의 시신을 파헤치고 이곳으로 옮겼는지 의문이 커졌습니다. 한 사람이 이 시신이 한 달 전 마을에서 사망한 한 노인의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몇몇 사람들은 주변 묘지에서 발견된 마른 뼈 조각들이 사람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탕스 치우는 새로 판 구덩이 옆에서 물병, 모자, 우산 등 생필품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건들은 분명히 인간이 살았던 흔적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시신을 훔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목적은 무엇일까요? 시신 도둑의 소식은 곧바로 마을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조상들의 무덤도 도굴당할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고 판단한 탕스 치우와 그의 가족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즉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증거 수집 끝에 덩지의 산에서 벌어진 비밀이 서서히 밝혀졌습니다. 남겨진 생활용품과 물품들을 분석한 결과 경찰은 이곳이 극도로 괴이하고 병적인 한 사람의 은신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물병과 기타 물품들을 DNA와 지문 검사를 통해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수고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탕스 치우와 마을 사람들이 두 구의 시신을 발견한 구덩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구덩이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덩이는 얕고 넓었으며 내부에는 두 개의 해골이 더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진행한 결과 두 해골은 마을에 살던 두 할머니의 것으로 밝혀졌고 경찰은 이를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동시에 도굴범의 물품에서 수집된 증거물에 대한 검사 결과도 경찰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경찰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많은 사람들이 범인의 정체를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끔찍한 사건의 범인은 마을을 떠돌아다니던 한 노숙자였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에 한쪽 눈만 볼 수 있었고 말이 어눌하며 청각도 거의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져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이한 일이 발생했을 때 아무도 그를 범인으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주민들이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경찰은 이 괴상한 노숙자가 5구의 시신과 해골을 훔친 범인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노숙자가 마을의 노인들, 특히 연로한 할머니들의 시신을 훔쳤을까요? 병원 전문가들의 진단 결과 그는 심각한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오랜 고독 속에서 5구의 시신을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는 망상을 가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도굴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은신처로 옮기고 그들과 함께하며 위안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범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에 당국은 그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7일 동안 꿈속에서 어머니가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본 남자가 무덤을 파헤쳐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는 저희가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